서울. 11월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거리의 공기엔 고요함이 흐른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해는 아직 도로 위로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부대 앞. 아직 문도 열리지 않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려놓고 사라진다. 그 손은 굽고 거칠었으며 손등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작은 봉투 하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법한 하얀색 종이 봉투. 하지만 그 안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방부 앞으로. 군인 아저씨들께 꼭 열어봐 주세요. 죄송해요. 더 드리지 못해서요. 아무도 그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당직 사관은 아침 근무 인수인계를 받으며 우연히 발견된 이 봉투를 상부에 전달했다. 처음엔 단순한 민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봉투를 연 순간 모두의 눈빛이 바뀌었다. 3장의 1,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낡은 편지 한 장. 손 떨리는 글씨로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문체로 적힌 문장들. 군인 아저씨들. 저는 올해 78살입니다. 매일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지만 나라 지켜주는 젊은이들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적은 돈이라 죄송합니다.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고 꼭 건강하게 제대하세요. 사무실 안은 금세 조용해졌고 그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 편지는 국방부 본청에 전달되었고 그날 오후 전 부대에 공유되었다. 그날 육군 제3사단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훈련 받으면서 힘들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 편지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지키는 나라에 이런 사람이 계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말은 곧 모든 부대,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퍼졌고 전국 수천 명의 병사들이 편지의 사본을 부대 식당, 생활관, 전광판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SNS에는 해시태그 하나가 생겼다. 해시태그 진짜 애국. 이 짧은 해시태그와 함께 누구도 몰랐던 이름 없는 할머니의 편지는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성북구의 어느 동네. 김정숙 할머니는 오늘 또 오시에 눈을 떴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선택권은 없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나라 지키는데. 아파트 뒤편에서 종이 박스를 접고 캔을 모아 묶는다. 사람들이 모른 척 지나치던 그 장면, 그 순간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봉투 한 장이 이 조용한 할머니의 진심이 곧 전 세계 병사들에게 전달될 줄은. 할머니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을 뿐이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의 편지가 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병사들을 울리기 시작했다. 한 병사는 말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그 편지가 저에게 진짜 용기를 줬습니다. 그렇다. 이건 단순한 사연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었고 세상을 움직인 진심이었다. 마지막 컵 봉투 위에 놓인 손편지, 고요한 배경.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그 봉투 한 장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이름 없는 손길이 어떻게 전 세계를 울렸는지, 어떻게 병사들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는지 그 감동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폐지 줍는 할머니의 편지 한 장이 전 세계 군인들을 울린 이유. 성북구 정릉동. 회색빛 골목길 사이로 낡은 리어카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세찬 바람이 부는 11월의 아침. 겨울 초입의 추위가 바람을 타고 얼굴을 스친다. 그 리어카를 끄는 사람, 김정숙 할머니. 올해 78살.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한 명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그녀는 하루하루 폐지를 주우며 살아간다. 하루 수입은 많아야 7,000원. 없는 날은 2,000원도 안 되는 날도 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내뱉은 적이 없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나 싶어요. 김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엔 고단함보다 감사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루 일과를 마친 김할머니는 낡은 안방에 앉아 신문지 위에 돈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1,000원 지폐 3장.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몇 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흰색 봉투를 꺼냈다.
군인 아저씨들 고맙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나라 지켜줘서 고마워요. 편지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그 글씨 하나하나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봉투는 다음날 이른 새벽 국방부 민원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아졌다. 국방부 행정직원이 발견한 이 봉투는 당일 오후 상급 간부회의에 회람되었다. 그리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장병 사기 진작용 특별 사연으로 각 부대에 전달됐다.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그날 생활관엔 조용히 편지 복사본이 게시판에 붙여졌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한 병사가 편지를 읽다 말고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이 편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긴 글씨예요. 그 병사는 입대 전 홀어머니를 두고 온 21세 청년이었다. 평소 툴툴거리며 군 생활을 버티던 그가 그날 처음으로 고참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부대 전체에 퍼졌고 하사관과 중대장은 전 병사에게 이 사연을 회람시켰다. 군인 아저씨들 따뜻하게 식사하세요. 그 한 문장에 수십 명의 병사가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 이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해시태그는 단순했다. 해시태그 국방부 편지, 해시태그 이게 진짜의 곡심.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좋아요 수는 12만 개를 넘었고 리트윗은 8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댓글 중에는 현역 군인은 물론 예비역, 장교, 군무원, 일반 시민들의 글이줄을 이었다. 우리 아들도 지금 철원에 있는데 이 편지에 저도 울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총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네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는 항상 지키고 있었구나. 그 파급력은 국경을 넘었다. 해외에서 복무 중인 주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 편지가 회람되었고 미군 공식 계정에서도 이 편지를 소개했다. A letter from a Korean grandmother reminds us all. Why we wear this uniform with pride. 한국의 할머니가 보낸 한 통의 편지. 그녀는 우리가 이 유니폼을 입는 이유를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한 영국 해군 장교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편지는 단지 돈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나라에 누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캐나다군 공식 페이스북에는 편지의 영어 번역본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쟁을 막는 것은 전투가 아니라 그녀 같은 사람들의 진심이다. 하지만 정작 김정숙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 기자가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큰일이 된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가진 걸 조금 나눈 것뿐인데. 그녀는 오히려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참 기특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쓴 편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힘을 얻었다면 그걸로 좋게요. 제7기동군단의 한 병사는 한 달이 지난 후 직접 감사 편지를 써보냈다. 김할머니, 저는 21살의 이병 최민재입니다. 훈련소에서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던 날 당신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 편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복무 기간 동안 누군가의 자랑이 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편지는 국방부가 공식 발간한 국방백서에도 실렸고 2024년 장병 정신전력 우수 사례에 선정되었다. 한 편지, 세 장의 지폐,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 김정숙 할머니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국방비를 논하지 않았고 정치적 구호도 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조금 떼어 젊은 병사들에게 마음을 보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고 진짜 애국의 의미를 세상에 다시 묻기 시작했다. 23년 12월 초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진심 하나가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다. 김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남긴 한 장의 편지. 그 편지가 국경을 넘어 대륙을 넘어 바다를 넘어 세계의 병사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 편지를 소개하며 한국의 시민정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군복의 가치를 일깨워준 한국 시민의 순수한 편지에 존경을 보냅니다. 우리 병사들도 같은 사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CNN은 이 편지를 특집으로 보도했다. 방송 제목은 이랬다. Still letter A grandmother's was that touched the world 강철. 편지 세상을 울린 한국 할머니의 손글씨. 런던에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영국 육군 제22연 때는 이 편지의 영어 번역본을 부대 식당 입구에 크게 출력해 붙였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조기 교육 시간에 이 편지를 함께 낭독하는 감사 예배를 시작했다. 22연대 병장 해리 윌리엄스는 B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쟁이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강함은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누군가의 배려에서 오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장 한복판. 우크라이나 서부 전선의 한 병사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한 할머니 편지를 번역해 부대원들과 나눠 읽었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긴 참호 속에서 이 편지는 불빛처럼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이 트윗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계정이 공식 리트윗했고 전 세계의 군 관계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런 편지 한 장이 전술 교본보다 큰 위로다. 병사들에게 필요한 건 때로 무기가 아니라 위안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감사의 달 캠페인 주제로 이 편지를 인용했다. 학생들은 각자 군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현지 제향군인회에 전달했고 거기엔 한 문장이 반복되었다. From Korea with love. 한국에서 사랑을 담아. 그 메시지는 희생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존중하는 법,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편지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국방부 민원실에는 각국의 대사관에서 소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안엔 손편지와 함께 해외 병사들의 군복, 유니폼 조각, 명패, 휘장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We salute you, HALMONI. 우리는 당신께 경례를 올립니다, 할머니. 기자는 김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아직도 매일 새벽 폐지를 줍고 있었다.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티는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기자가 편지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전 세계에서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건 영국, 이건 우크라이나, 이건 미국에서 온 겁니다. 그녀는 한참 말없이 편지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너무 과분해서. 그냥 고맙다는 말이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김할머니의 작은 방엔 전 세계 병사들의 감사 편지가 액자에 담겨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정식으로 민간인 명예 감사패를 수여했고 국회에서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토대로 군장병 응원 주간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해 3월 전 세계 17개국 102개 도시에서 강철 편지 읽기 캠페인이 열렸다. 로마에서는 교황청이 청년들에게 이 편지를 나누며 강연했고 프랑스 파리 국립군사박물관에서는 이 편지를 특별 전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루 수입 7,000원. 손글씨 편지 한 장. 그리고 겨울 새벽에 작은 봉투 하나가 세상에 군복 입은 이들을 울릴 줄은. 그녀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 다시 희망을 품을 이유를 주었다. 그것은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의 가장 강한 진심이었다. 진짜 강함은 조용하다. 그 편지는 누군가에게 국방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누군가에게 지켜야 할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To the world from Korea with love. 세상은 여전히 작고 조용한 진심에 감동합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여전히 골목길엔 찬바람이 분다. 그리고 그 골목을 따라 김정숙 할머니의 리어카는 오늘 또 조용히 움직인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리지만 그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의 작은 방엔 수십 개의 액자가 걸려 있다. 모두 전 세계 병사들이 감사 인사를 보내온 편지들이다. 할머니, 당신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미 육군 제7보 병사단. 우리가 지키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진정한 국민입니다. 영국 왕립해병대 장교단. 그 편지 덕분에 하루를 견딘 날들이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45특수부대 병사. 이 조용한 공간은 이제 세계 병사들의 감사 박물관이 되었다. 국방부는 할머니 자택에 정기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 복지재단은 난방 설비를 설치해 주었다. 하지만 김정숙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한 표정이었다. 난 그냥 그날 마음이 동했을 뿐이었어요. 나라도 그들을 응원해야겠다 싶어서. 그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뉴스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우린 너무 큰 것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작고 따뜻한 마음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4년 3월 7일 대한민국 국회는 군 장병 정신전력 증진 및 국민감사주간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률 제명은 다음과 같았다. 김정숙 감사주간 지정에 관한 특별법. 매년 11월 첫째 주는 전국에서 군 장병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응원한 국민들을 위한 감사의 주간으로 지정되었다. 감사라는 단어는 늘 가볍게 들린다. 고맙다는 말은 흔하게 오가고 진심 없이 쓰일 때도 많다. 하지만 김정숙 할머니가 보여준 감사는 달랐다. 그건 누군가를 위한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낸 책임이었고 기억이었고 희생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날 이후 많은 부대에서 식사 전 기도처럼 할머니의 편지를 낭독하는 전통이 생겼다. 이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따뜻한 손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자. 이제 이 편지는 한 나라의 감동을 넘어 전 세계에 울림을 주는 기념비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진짜 강함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진짜 강함이란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책임, 고맙다는 말을 먼저 건넬 수 있는 용기. 김정숙 할머니는 지금도 새벽이 되면 일어나 폐지를 줍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길에서 떨어뜨린 컵 종이 박스를 조용히 주워 리어카에 싣는다. 누군가는 그저 노인이라 말하겠지만 누군가는 진짜 애국자라 부른다. 우리에겐 그 어떤 상보다 더 고귀한 삶의 증거가 여기에 있다. 그녀는 말한다.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세상을 바꾼 건 큰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손길이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 편지에서 군인 아저씨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밥 꼭 챙겨 드세요. 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숙 할머니. 지금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신 당신, 어쩌면 당신도 조용한 따뜻함을 품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처럼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그 시선 하나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희망이 됩니다. 우리 영상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TV에 비치지 않는 조용한 영웅들, 그리고 세상이 놓친 따뜻한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저 한 편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영상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구독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의 진심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면 혹은 누군가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았다면 한 번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는 우리가 또 한 편의 진심을 이어가는 연료가 됩니다. 우리 채널은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연결합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그 사람의 진심과 지켜보는 당신의 마음을. 세상은 조용한 진심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그 조용한 변화의 한 사람이 당신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누군가의 삶을 비춘 날이었다면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으로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함께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